일단 미분을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언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냐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y는 fx라는 곡선이 있을 때입니다. y는 fx라는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때 이 위에 있는 요 한 점 얘를 a, fa 그 다음 또 다른 요 점 얘를 우리가 뭐 b, fb라고 하면 이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걔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그래서 우리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얘를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25년도죠. 24년도가 작년이고요. 23년도가 재작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시간에 따른 내 몸무게의 변화를 쭉 점으로 찍어보면 뭐 매일매일 찍다 보면 무수히 많이 찍어서 선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 85kg이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볼게요. 작년에 내 몸무게가 한 110kg까지 늘었다가요. 올해는 100kg로 줄었습니다. 100kg는 좀 안 이쁜 것 같습니다. 한 99kg 정도로 가볼까요? 이렇게요. 됐죠? 100kg 그냥 가자. 100kg 갑시다. 100kg가 됐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3일에서 쭉 날짜별로 내 몸무게 변화되는 점들을 찍어보고 24년도 마찬가지, 25년도 마찬가지 점을 찍으면 분명히 내 몸무게가 자 23년도 처음에 85kg였다가 좀 빠지나 싶다가 다시 돼지가 뚱뚱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야지 뺐다가 요요가 왔다가 다시 와서 한 요 정도 25년도에 내 몸무게가 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몸무게가 85kg, 이때 24년도 몸무게가 110kg, 그 다음 여기 24년도, 25년도의 몸무게가 100kg야 라고 하면 문제에서 직관적으로 보는 건 이겁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내 몸무게의 증가량은 몇이었을까라고 하면 몸무게가 얼마큼 뚱뚱해졌는지 보면 되겠죠. 몇 킬로 증가했음? 15kg. 그럼 이때 몇 년간? 2년간. 됐죠? 2년 동안 내 몸무게는 15kg 증가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1년에 평균 몇 킬로씩 뚱뚱해진 거니? 맞아요? 2년간 X가 2칸 증가할 때 그때 내 몸무게는 85에서 100까지 15kg 증가한 거죠. 2분의 15. 그래서 우리는 1년 평균 7.5kg씩 뚱뚱해졌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 연산이 뭘 의미하는 거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됐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처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때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여기 두 개의 점 중에 한 점은 고정을 시켜 놓고요. 나머지 이 점을 계속 변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점이니까요. 우리가 이 점을 b, fb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x, fx. 그럼 이때
A, FA는 고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점은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여기로 왔을 때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 점이 여기로 왔을 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혹은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와서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요 점에 왔을 때도 두 점을 이은 직선, 이 점에 왔을 때도 두 점을 이은 직선, 이 직선들의 평균 변화율, 직선을 연결해서 만든 이 기울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끼리 뺀값분의 x끼리 뺀값분의 그때 y끼리 뺀값. 됐죠? 얘를 변수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지금처럼 변수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몇 가지 구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0분의 0꼴 구조가 나왔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구조가 나왔음 등등등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어디예요? 분자예요. 그 다음 분모에는요. 첫 번째 함수값 대입한 값 그대로 왔고요. 두 번째 함수값에서 대입한 값이 그대로 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구조를 봅니다.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함수값에 대입한 값이 분모 처음에 왔고요. 두 번째 함수값에서 대입한 요 값이 두 번째 여기 왔죠. 그래서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는데 이때 분모에 대입한 값들끼리 뺀 게 보이면 아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음.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관찰할 겁니다. x가 a랑 가까워질 때. 다시 x가 이 점의 x좌표가 a랑 가까워질 때. 그때 이 점은요. x가 a랑 가까워지니까 얘가 점점 a를 향해서 곡선 위를 따라 이동하시겠죠? 그럼 x가 a랑 가까워져 다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점이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점이 점점 고정된 점을 향해 다가올 때 그때 우린 두 점을 이은 직선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직선 기울기의 극한값을 보게 될 겁니다. 따라왔을까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려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더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보겠죠. 계속 가까워지면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점이 내가 고정시킨 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면 이때 우리 눈에 얘는 어떻게 보일까? 라고 하면 자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죠. 자, 요 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A, FA였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점점 A를 향해 와요. 물론 이쪽에서도 올 수 있겠죠. 둘 다 볼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쭉 확대해서 네가 찍는 그 두 번째 점이 첫 번째 찍은 이 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거의 가까운 점에 찍혔다라고 하고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한다면 그거 보면 되죠. 7 빨간색 아닌데? 빨간색 7 했는데 테두리 빨간색 7도 빨간색 됐구나. 이렇게 해서 야 두 점 지나는 직선 한번 그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러분들이 띵 그어보면 멀리서 봤을 때 얘는요 x가 a일 때의 점에서 그은 접선과 똑같아질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표현이죠. x가 a랑 가까워질 때 다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극한값이에요. 당연히
우극한도 말해야 되고 좌극한도 말해야 되며 그 값이 같아지는 게 있다면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F'A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x가 a일 때 다음 함수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 다음 함수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 다음 함수의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다음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말하고 표현할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미분계수 이야기입니다. 끝. 됐을까요? 다시 어떤 함수가 있고요. 뭐 곡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두 점을 이은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예시는 밑에 몸무게로 살짝 말씀드렸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이때 우리가 얘를 한 점을 고정시키고요. 나머지 다른 점을 계속 움직이면서 변수로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움직이는 이 점이 점점 고정되어 있는 점 a, fa로 가까워진다면 이때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누굴까요? 라는 그 질문에 그 값이 존재하면 이때 우리는 얘를 F'A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얘는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해 볼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해 드렸죠?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함수끼리 뺀값이 분자에 있습니다. 그럼 분모에 누가 있으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이 대입하는 두 값의 차가 있으면 얘가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 됐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는데 분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네가 만들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조로 바꿔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음. 두 번째,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아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때 우리가 우극한값,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좌극한값, 좌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둘이 같아야만 이때 이 값이 F'A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없으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 더, 이때 이 F'A를 보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 x가 a일 때 미분계수를 의미한다.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끝. 됐을까요? 됐습니까?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 자, 참고로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이 얘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봐봐. 분모에 지금 보시면 x-a가 보일 겁니다. 이게 뭐야? 두 점 x끼리 뺀값이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하죠. 델타 x라고도 말을 합니다. 델타 x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x의 증가량이라는 기호예요. 이 델타가 증분을 말하거든. x의 증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그냥 h라는 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x 빼기 a를 h라고 쓰면 x 빼기 a를 h라고 쓰면 x는 a 플러스 h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얘가 넘어가니까요. 됐죠? 그럼 위에는 요식 x 대신에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요. h분의 f x 플러스 h 잠깐만 이거 a인데 왜 b라고 썼냐? 아유 미안해요.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하나 더
x가 a랑 가까워진대요. 자, x가 a랑 가까워진대요. x가 a랑 가까워진대요. 그럼 이 값을 h라고 했죠? 그럼 h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0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끝.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의 극한을 얘기할 때 이때 평균 변화의 표현을 크게 두 가지.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 함수값끼리 뺀 거 보이면 평균 변화율이야. 어떻게 하면 돼? 분모에 앞에 있는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뒤에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이 대입하는 값들끼리 뺀 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 패턴이죠.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대입한 값 x 더하기 h에서 a 더하기 h에서 아이씨 진짜 미쳤네. 더위 먹었나 이씨. 됐죠? 미안합니다.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값. 그럼 분모에는요.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값이 보이면 되겠죠? 네, h만 남네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됐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네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미연. 됐죠?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네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까? 나도 몰라요. 됐죠? 그럼 미분이 불가능하면 연속입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아는 건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함수가 여러 가지 많은 함수들이 있을 때 그때 연속인 함수들이 있고요. 불연속인 함수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연속인 함수들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함수로 나뉠 겁니다. 내가 아는 건 딱 이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인 함수라는 거야. 됐죠?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자, 그럼 볼게.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이 값이 존재한다면 됐죠? 존재한다면 자, 얘 뭐예요? 함수값끼리 뺐는데 x, a, a 똑같네요. 얘 뭘 의미해? x, fx와 a, fa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똑같죠? 이 평균 변화율에서 이 x를 전부 다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일 때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x가 a일 때 미분 계수. 됐죠?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한 해석해 볼게요. 이머전시네요. 네. x가 a랑 가까워지는 극한 해석입니다. 분모 뭐가 되죠? 0. 분자는 뭐가 될까요? 0. 자, 분모가 0이고 분자도 0입니다. 맞아요?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 정리가 이쁘게 돼서 f'a라는 어떤 값이 나온 거겠지? 맞아? 우리는 함수 극한에서의 구조를 알고 있잖아. 0분의 0꼴이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분모에 있는 fx 빼기 fa에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그 말의 의미는 a 넣어서 나오는 값 상수죠.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에서 a 대입해서 나온 상수를 뺐더니 0이 나왔대.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누구랑 같다?
a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같다. 됐습니까? 얘가 무슨 의미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음. 무슨 뜻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연속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미분이 가능해서 이때 x가 a일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그 말은 분자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고, 분자의 극한값이 0이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x가 a일 때 극한값과 x의 a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같다는 표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건 무슨 뜻? 연속이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린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 자,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 명제예요. 그럼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죠. 그럼 이 명제 대우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가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뜻? 미분이 불가능하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끊어져 있는 불연속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됐죠? 그럼 이거 x가 a일 때 미분이 가능할까? 미분계수 존재할까? 라고 하면, 자, 일단 우린 이 점에서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울기는요, 음수로 표현되네요. 요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계속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가니까 양수로 표현되네요. 그럼 여기 있는 또 다른 점이 만약 이 x가 a일 때의 점과 거의 비슷하게, 다르지 않게 위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음수와 극단적인 양수가 나오겠죠? 둘이 같아질 리는 없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미분이 안 됩니다. 됐죠? 자, 참고로 명제가 참이니 그 대우는 볼 것도 없이 참. 됐음? 불연속이면 미분은 아예 안 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두 번째.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명제 여기죠.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fx가 절대값 x인 식.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x가 0일 때 연속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라고 하면 우리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x가 0보다 작으면 다음 함수식 fx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음 함수식은요, 그냥 x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x가 0일 때의 미분 계수 리미트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0분의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끼리 빼죠. 다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극한값이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우극한값,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좌극한값을 모두 봐야 되겠죠. 어차피 0은 0이니까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0, 0 넣으면 함수값 0이죠. 그럼 얘도 0이니까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0에서의 우극한입니다. 자, fx 함수식 0보다 큰 쪽에서 오죠. 그때식 x라고 쓰면 되겠네. 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x분의 x.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하네요. 1이 답이죠. 두 번째, 리미트
이번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fx식은 마이너스 x식이 되겠네요. 그럼 x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다릅니다. 얘를 우리가 0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해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x가 0일 때 0 나오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플러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연속이지만 x가 0일 때는 불가능함.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포인트가 있는 직선, 함수 그래프. 첨점이 포함된 그래프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첨점이라는 뜻은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첨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하다거나 혹은 이렇게 뾰족하다거나 됐죠? 혹은 이렇게 뾰족한 그림, 이렇게 뾰족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 그리고 연속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풀어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44페이지죠. 자,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x값이 누구에서 누구로? 2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죠? 됐죠? 그럼 x가 2일 때 다음 함수값 몇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x가 3일 때 함수값 몇 나와요? 0이 나오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그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x축과 0,0에서 3,0에서 만나는데 x가 2일 때 그때 함수값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에서 3,0이라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니까요. x끼리 뺍니다. 3-2분의 y끼리 빼죠. 0 마이너스 2요. 몇입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 변화를 구해주세요. 2입니다. 끝. 답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이네요. 확인 문제 2번 보시면 x가 3일 때 뭘 구해줘라? 미분 계수를 구해줘라. x가 3일 때 미분 계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x가 3일 때입니다. 자,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됐죠? x가 3일 때 그때 함수값 그리고 또 다른 고정되어 있는 점 x가 3일 때 f3 그리고 나머지 점을 x, fx라고 놓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됐죠? 표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대답을 해야지.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씁니다.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자, 이때 이 fx는요. 누군지 알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여기서 뺍니다. 자, 참고로 3 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네요. 됐죠?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자,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버리면 x 빼기 3 되겠죠? 0분의 0꼴이네요. 인수분해 약분해주면 누구 남습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네, x가 3일 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끝. 됐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말해주세요. 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x가 3일 때 미분계수죠.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됐죠? 그럼 다시 씁니다. fx식 알고 있네요.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x에서 자 3 대입하면 몇 나오죠? 6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분모는 딱히 별게 없습니다만 분자가 인수분해되죠. x 빼기 3, x 플러스 2로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몇입니까? 5가 되겠네요.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답은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5였습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다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지금까지 배웠던 극한 표현들 가지고서 연산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쵸? 그쵸? 자,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더 이렇게 계속 그래프도 그리고 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1시간 이후부터는요 안 그립니다. 그냥 빠르게 계산하고 정리하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한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배웠던 극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요.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대표 문제 1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우씨, 뭐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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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자, 대표 문제 1번 보세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x값이 2에서 4까지 변화할 때 그 평균 변화율과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자, 첫 번째 x가 2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요. x가 2일 때 y좌표 몇이죠? 마이너스 5네요. x가 4일 때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4 몇이에요? 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입니다.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얘가 f'a를 의미하죠. 맞나요? 표현 괜찮아요? 또 별거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x-a분의 자 fx 씁니다. x제곱 빼기 4x 빼기 1에서요 빼겠습니다. 자, a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1이 되겠죠. 됐죠? 자, x가 a랑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분모 뭐가 되죠? 0. 분자는요? 당연히 0이죠. 그럼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풀 수 있죠? 부정형.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음. 자, 인수분해 약분을 위해서 분자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볼게요. x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 이렇게 둘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보겠습니다. 4도 뺄 수 있네요. 그럼 남은 건 x 마이너스 a 남겠죠? 그 다음 여기 빼기 1에서 빼기 1을 뺀 건 0이니까 없어집시다. 그럼 다시 x-a분의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그러면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a제곱은요. 합차 공식 정리할 수 있죠? x 빼기 a하고 x 플러스 a를 곱한 거네. 그러면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서 x-a분의 x-a를 공통인수 묶으면 남은 건 x 플러스 a 빼기 4가 남을 거고요.
우리는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럼 결론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 주시면 x가 a랑 가까워진데 극한값 뭐가 돼요? 2a 빼기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랑 같다? 평균 변화율 2와 같다. 그래서 2a는 6, a는 몇이에요?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x가 a일 때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 표현을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 구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47페이지 대표 문제 1번 밑에는요. 나랑 조금 다르게 썼죠. 네, 아까 구조 2개 보여드렸습니다. 네, 2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나는 지금처럼 보여드렸으니까요. 다른 표현을 이용하는 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빌려드릴게요. 투용사도 원에서 돌릴 수 있지. 그치? 빌려드릴게요. 애니고 빌려드리면 열심히 하시고. 자, 대표형 2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 했어요. f'a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야? x가 a일 때 미분계수가 1이다.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 1이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 표현이야. 됐죠? 그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극한값 2개를 줬죠. 자 보십시오. h가 0으로 갑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0. h 0을 넣어버리면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0. 맞아?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야? 0분의 0꼴이야. 됐죠?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약분해서 극한값 찾을 수 있어. 근데 인수분해 약분을 못하는 상황이야. 왜 못해? 함수식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네가 아는 건 뭐밖에 없다? x가 a일 때 미분계수밖에 없다.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밖에 없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됐음? 그럼 내가 아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로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자 보세요. 편의를 위해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 y는 fx라는 그림을 그려볼게. 자 처음에 보시면 이거죠. x자리에 a 플러스 3h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f a 플러스 3h 이 점. 두 번째 fa는요 x에 a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되겠죠? 분자에 나와 있는 게 뭘 의미해? 두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건 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밖에 없음.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요. x끼리 뺀 값분의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끼리 뺀 값. 됐죠? 이때 리미트 문제에서처럼 h 0으로 보내버리면 h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첫 번째 우측에 있는 점의 x좌표가 누구랑 가까워진다? h가 0이면 a랑 가까워진다는 말이겠지? 그럼 이 점이 점점 요 a랑 가까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뭘 의미한다? f'a를 의미한다. x가 a일 때 미분계수. 내가 아는 건 이 f'a가 몇이라는 거? 1이라는 거밖에 모른다고.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h분의 얘를 구했죠. 나는 3h분의 얘가 1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될까요?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답이 몇이다? 3입니다. 끝. 됐어요? 3h분의 함수값끼리 뺀 값이 1이니까 얘는 뭐 한 거야? 3을 곱한 값이잖아. 받아들일까요?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음. 끝입니다. 따라와요. 자, 두 번째 다시 볼게. h가 0으로 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h 0으로 가면 분모 뭐가 되죠? 0. h 0 넣습니다. 분자 뭐가 되죠? 0. 0분의 0꼴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려면 함수식을 알아야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아는 걸로밖에 못해요. 함수값끼리 뺀 게 보였습니다. 이거 뭔데요? 평균 변화율에서 나왔겠죠? 됐음?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볼게. 자, 이번엔 그림 안 그리고 바로 구조로 갑니다. 네가 아는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라고 분자가 써져 있으면 분모에는요.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있으면 되는 거죠. a 플러스 h에서 빼기 a 마이너스 h. 그럼 얘가 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러면 다시요. 리미트 h 0으로 가면 뺍니다. 2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이 값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에서의 질문이었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떤 뜻으로 갖고 있는 친구인지를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얘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그래프 또 그려봅니다. x자리에 a 플러스 h 대입했을 때 x자리에 a 마이너스 h 대입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 됐죠? 근데 h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h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도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x좌표가 모두 누구랑 가까워져? a랑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f'A. 됐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 h분의 함수값끼리 뺀 거는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h로만 써져 있네요. 그럼 뭐 하시면 될까요? 네,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몇입니까? 2가 되겠네요. 끝.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고 식 세우거나 식을 세우고 그래프 그리거나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극한값을 풀기 위한 단계를 거치시는 건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대신 그리고 나서 뭘 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야 돼. 막힐 겁니다.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해주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대표 문제 3번. 요거까지만 빨리 보고 쉬어볼게요. 자, 보세요. 대표 문제 3번입니다. f에다가 3 대입하면 4 나오고 f'3이 6이죠. x가 3일 때 미분계수가 6인 상황입니다. 이때 다음 극한값 구해볼게. 자, 구해본다. 봐봐. x가 3이랑 가까워지면 분모 뭐가 돼요? 0. 됐죠? 분자는요. f3 빼기 f3이니까 0이겠죠? 그럼 얘는 뭐다? 0분의 0꼴. 그럼 인수분의 약분. 인수분의 약분이 안 됨. 이유는 함수식을 몰라.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로 보셔야 됩니다. 함수값끼리 뺀 게 보였네요. 얘는 누구야? x 대입한 함수값에서 얘는 누구? 3 대입한 함수값을 뺐죠? 함수값끼리 뺀 건 언제 보여? 평균 변화율 구할 때. 그래서 마찬가지 다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x 대입해서 나오는 값 x, fa. 여기 3 대입해서 나오는 값 3, f3.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요. x-3분의 fx-f3. 이때 문제에서처럼 x가 3이랑 가까워지면 얘는 뭘 의미한다? f'3을 의미한다. 됐죠? 문제에서처럼 3이랑 가까워지면. 근데 여러분들은요. 얘가 아니라 다른 걸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식을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에다가요. x 플러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3이랑 가까워집니다. 얘는 뭘 의미해? f'3.
6을 의미하는 거고요. 3이랑 가까워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6분의 1이 되죠? 그럼 수렴하는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그 값 계산하면 되겠네. 결론 6 곱하기 6분의 1 몇이에요? 1이 되겠습니다. 끝. 답입니다. 함수극한 성질 썼던 것들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얘가 가장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함수식을 이쁘게 주지 않았거든. 지금까지 나왔던 대표 문제 2번에 2개, 그리고 얘까지 보시면 그냥 fx, f의 누구 넣은 값, f의 뭐 한 값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좀 다른 게 이것 때문에 그래. 3대입한 함수값에다가 x를 곱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조금 지저분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네, 더 이상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의 문제는 딱히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별표 하나 박아 놓습니다.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들 네, 꼭 해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x가 3이랑 가까워집니다. 그럼 분 뭐를 보세요? 뭐가 돼요? 0이 되죠. 분 자를 보시면요. 3f3에서 x가 3이랑 가까워지면 3f3이죠? 뺍니다. 0분의 0꼴입니다. 됐죠?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 약분 가능해. 자, 인수분해 약분 하시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함수식을 몰라. 그럼 네가 함수식을 모르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그 말은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잘 정리해야 할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곱한 거, 누구랑 누구를 곱한 거. 됐죠?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 상수와 함수값, 상수와 함수값을 곱한 형태. 됐죠? 총 두 개의 항을 빼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항이 상수와 함수값, 상수와 함수값을 곱한 형태로 써져 있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편하게 갖고 오세요. 두 항 중에 상수값을 하나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을 갖고 왔음. 됐죠? 선생님 저는 x를 갖고 올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3이나 x 둘 중에 하나의 상수를 갖고 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함수값 두 개 중에 내가 상수를 갖고 온 항이 아닌 나머지 항에서의 함수값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3이라는 상수를 갖고 왔으면 함수값은 f3을 갖고 오셔야 돼. 내가 만약 x라는 상수를 갖고 왔으면 나머지 항에서 함수값 fx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는 법이 크게 두 가지지만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네를 뭐 합니까? 라고 하면 뒤에서 한 번 더하고 뒤에서 한 번 뺍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3f3을 갖고 오고 싶은데 맞아? 그럼 얘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줘.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xfx를 갖고 오고 싶어? 그래 이거 한 번 더하고 이거 한 번 빼줘. 어차피 같은 식이거든. 그럼 첫 번째로 갖고 온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요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3, 여기도 3이 있습니다. 3, 3 앞으로 묶으면요. 남은 거는요. 여기 있죠. fx, f3 이렇게 되겠네. 됐음? 자, 이때 이왕이면 빼기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왜?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거든. 됐지? 그럼 얘랑 묶는 것보다는 얘하고 요 뒤에 있는 친구를 묶어서 3이 둘 다 있네. 공통인수 3 앞으로 묶어야지. 남은 건 fx 빼기 f3. 둘이 묶었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둘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f3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둘 다 f3이 다 있네. 그럼 이 f3을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로 뺄게요. 남은 건 x 빼기 3 남겠네요. 분모는요. x 빼기 3이 있었죠.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따로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항 보시면요.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xx33 똑같죠? x가 3이랑 가까워진데 얘는 뭐야? f'3이겠네요. 그거의 몇 배? 3배. 3f'3. 그럼 뒤에는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치면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요. 마이너스 f3. 그래서 f'3이 6, f3이 4니까요. 6, 3, 18 마이너스 4에서 몇 나온다? 14가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끝. 그러면요. 3f3이 아니라 xfx 갖고 와서 앞에 뒤에 짝지어서 또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됩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편하게 정리해 주시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수 극한과의 이야기였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네, 위에다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딱 세 글자 쓰면 돼요. 간미연. 간미연. 세 글자 써주시면 됩니다. 간미연. 간단히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끝. 간미연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나도 몰라. 유난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도 몰라. 근데 모르니까요.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라고 미분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50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 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50페이지의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네, 절대값 x 내가 드렸던 예시 똑같죠? 네, 그거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뾰족한 점이 있을 때 뾰족하면은 네, 미분이 안 됩니다. 연속이지만 그런 것까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측 넘어가서요. 대표 문제 1번으로 갑니다. 52페이지고요. 자, 봐주세요. 52페이지입니다. x는 1에서의 연속선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볼게요. x가 1일 때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그럼 여러분들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둘 다 조사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연속성 먼저 조사해 봅니다. x가 1일 때 연속이니 아니니? 라는 말. 연속이라는 건 무슨 뜻?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됐죠? 그럼 x가 1일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속성을 봅니다. 첫 번째 연속성을 봅니다.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 자, 당연히 함수의 극한값을 보려면 우린 두 가지 보셔야 되죠.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 함수의 극한값과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이 함수의 극한값 두 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와요. 자,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이거 양수죠. 그럼 함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면 x 빼기 1이네. 됐죠? 1에서의 극한값 몇입니까? 0이네요. 두 번째, 1에서의 자극한입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겠습니다. 1에서의 극한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0? 그냥 0이네요. 됐죠? 그럼 결론 x가 1일 때 극한값 몇이에요? 0입니다. 됐죠? 좌극한 같으니까 0으로. 그럼 두 번째죠. x에 1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1 대입하세요. 몇 나옵니까? 0이네요. 됐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됐죠? 연속성 확인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죠. 이외 미분 가능성 보겠습니다. 연속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 미분 되는지 봐야 되겠지? 그럼 미분 가능성 뭐예요? x가 1일 때 미분계수.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됐죠? 평균 변
변화율의 극한값. 그럼 이때에도 마찬가지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빼기 1분의 fx. 여기서 문제 1보다 크니까 fx는 뭐가 돼? 그냥 x 빼기 1이죠. f1은요 0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럼 자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하면 몇이에요? 그냥 1이네요. 됐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미분 계수는요. 자 x가 1이랑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이 fx식은 뭐가 돼? 부호 마이너스로 바꿔서 말해야 되겠죠? 어차피 f1은 0이니까 쓸 게 없습니다. 그럼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x가 1일 때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이네요. 그래서 x는 1일 때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1번 답이네요. 됐죠? 그럼 조사하세요라고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극한값, 함수값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써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끝. 자, 2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연속성 보겠습니다. 일단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1에서의 극한값 보려면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우극한,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좌극한값을 관찰해야 되겠네. 그럼 1에서의 우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1보다 큰 식의 fx가 누굽니까? 위에 있는 식이죠? 4x-1. 1에서의 극한값 몇이에요? 3이고요. 1에서의 좌극한 봅니다. 1보다 작을 때 fx식은요. x제곱 더하기 2x였네요. 자, 1에서의 극한값 몇이에요? 3입니다. 그러면 f함수의 1는값 몇입니까? 위에다 넣으면 되죠? 3이네요. 됐지? 그럼 결론. x가 1일 때 극한값 3, 함수값도 3. 그래서 x는 1일 때 연속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요. 됐습니까? 별거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미분 가능성 볼게요. x가 1일 때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f1. 됐죠?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럼 역시 마찬가지 극한값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빼기 1분의, 자 참고로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4x 빼기 1이 함수식이죠. 여기에서 1 넣으면 나오는 값 3을 뺀 값 보시면 되겠지. 그럼 자 분자 정리 좀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4 묶어서 x-1이네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하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x 빼기 1분의, 자 1보다 작은 쪽이니까 fx 함수식은 밑에 있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1는 값 3이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요 분자는요. x-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인수분해 약분. 그럼 1에서의 극한값 몇이 돼요? 4가 되네요. 그럼 결론 1에서의 미분계수가 몇이었다? 4였다. 됐죠?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으니까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계수 몇 나왔는데? 4 나왔는데요. 네. 끝. 됐죠? 그럼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음. x가 1일 때, 클 때와 작을 때 나눠보면 함수식이 다른데요? 이거 어떻게 미분이 되죠? 뾰족한 거 안 생깁니까? 라고 하면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x가 1보다 클 때는, 참고로 1 내면 3 나오죠? 1차식 이런 직선이 되는 거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0,0하고 마이너스 2,0 이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뿅. 됐음? 이때 1에서 어떻게 이어진 거냐면 부드럽게. 됐죠? 부드럽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렸는데 x가 1일 때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부드럽게 이어져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1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4로 동일했거든. 그래서 스무스하게 붙어버린 상황.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문제에서 말한 대로 했지. 그러니까 야 어떻게 풀었어?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 했어. 인 거야. 봐봐. 이거 봐야지. 봐야지.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말해달라 했잖아. 평균 변화율.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함수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 넣으면 함수값 몇 나와? a제곱 플러스 2a 나오겠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 x끼리 뺀값분의 a 플러스 1분의 함수끼리 뺀값이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괜찮지? 두 번째, x는 1에서의 뭐야? 미분 계수죠. x가 1일 때 미분 계수. 그럼 우리가 이 표현 써야 되는 거야. 괜찮겠어? 이 표현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누군데?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야. 이게 문제에서 누구랑 같다?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 얘랑 같다는 거야. 됐지? 쓰면 돼. 그럼 문제는 정리 좀 해야죠.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됐죠? 정리 좀 해야죠. 갑니다. 구조만 먼저 볼게. 분모 뭐가 돼? 0. 분자 뭐가 돼? 0이지. f1 빼기 f1이니까.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할 수 있어? 그쵸? 그럼 인수분해 약분합시다. 그럼 식을 좀 다시 써볼게. x가 1로 가니까 x 빼기 1분의 자 fx식 x제곱 더하기 2x 참고로 1 넣으면 몇 나와? x 1 넣으면 몇 나와? 3 나와. 빼기 3이야. 맞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약분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 플러스 3 인수분해 약분. 그럼 몇인데? 4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뭐야? 평균 변화율이었던 a 플러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게 몇이었다? 4였다. 이 말이다. 괜찮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a에 누가 넣으면 같아질까요? 이 표현이죠? 넘기세요 이쪽으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4a 플러스 4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기세요.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0인 거죠. 그럼 이거 a 빼기 3 a 플러스 1은 0이 돼서 a에 누가 오면 돼? 3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돼. 받아들여? 받아들여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문제 우리는 a가 3이라고만 말하고 끝냈을 거야 유빈아. 맞아? a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 a에 마이너스 1 오면 평균 변화율이 0분의 몇이니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을 못 하거든. 됐음?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 아니야. 됐음? 우리가 평균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구간의 길이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면 그냥 이 점에서잖아. 그럼 그건 순간 변화율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됐을까요? 받아들임? 그래서 a자리에 마이너스를 못 와요. 됐습니까? 분모가 0이잖아. 평균 변화율 구하면. 납득이 돼?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유제 4번에 1, 3번 보세요. 유제 4번에 1, 3번 볼게. 자, 내가 아는 건 이거야. F'A가 마삼이라는 걸 알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가 없습니다. 1번에서 물어봤어. H가 0으로 갈 때. 그럼 극한 문제니까 극한 해석해야 돼. 연호야, 분모 뭐가 돼? 분자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하고 싶은데 못함. 왜? 함수식이 누군지 몰라. 방금 문제는 함수식 알았어. 대입해서 계산하면 됐어. 근데 몰라.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죠? 구조를 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고 있지? 맞아? x끼리 뺀값분의 y값끼리 뺀값. 뭔데? 평균 변화율.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에서 나온 극한인가 봐. 미분계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f란 함수가 이렇게 있나 봐. a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 있어. a 빼기 4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 있어. a 빼기 4h. 됐죠? 그럼 분자에는 함수값끼리 뺀 거 보이니까 a 넣어서 나온 함수값에서 a 빼기 4h 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뺀 게 보이겠네.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율로 갑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요. 4h 분의 fa 마이너스 fa 빼기 4h 되겠죠? 맞아요. 이때 문제에서처럼 h0으로 보내버리면 h0 보내버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이 점점점 a랑 가까워지겠네?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f' a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와. 지금 이 문제 풀 때 만약 저 그림 안 그려져 있었다면 그림 그려. 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었다면 그림 그려. 그냥 눈으로 보면 빤한 거야. 우진아. 그럼 봐. 내가 아는 건 4h분의 저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h로만 써져 있지? 그럼 뭐 해줘? 분모의 4, 분자의 4를 땅 곱해줘. 얘가 뭐라고? F'A래매. 거기에 뭐 한 거야? 4 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12가 답이겠네. 됐죠? 이게 끝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표현. 그럼 다시 3번 문제. H0으로 가. 분모 0, 분자도 0,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고 싶지? 못해. 함수식을 몰라. 그럼 뭐 해줘? 구조를 보시겠죠? 함수값끼리 뺀 게 나왔네. 이거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그러면 아이 모르겠다. 일단 그림 그려. 얘는 누구야? a 플러스 h 제곱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그 다음은 그냥 a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fa. 문제에서처럼 h0으로 보내버리면 h가 0이 된다고? 아, 그럼 이 점이 계속 누구랑 가까워져? a랑 가까워지겠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A 의미하는 거야. 됐음? 근데 문제에서는 h제곱이 아니라 h잖아. 그럼 뭐 해줘? 분모에 h 곱해주고 분자에도 h 한번 곱해줘. 됐음? 그럼 다시 얘는 수렴하는 거죠? 누구의? F'A에. 얘는 h0으로 보내면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하잖아. 맞아? 그럼 수렴하는 둘이 곱한 값 말하면 되잖아. 몇인데? 그냥 0이지 뭘. 됐어? 마이너스 3 곱하기 0이니까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백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 때려. 답이야. 됐습니까? 당연히 함수극한 얘기 계속하죠. 괜찮겠어요?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유제 6번 했겠지. 유제 6번에 1번 답 몇 나왔습니까? 1. 이거 아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 이거 역수 취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역수 취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들을 말씀이 없어.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굳이 역수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왜? H0으로 간대. 분모 0, 분자도 0, 0분의 0꼴. 구조 봤더니 함수값끼리 뺀 게 보였어. 이거 뭔데?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인데 지금 x끼리 뺀값이 안 보이잖아. 맞아? 그럼 뭐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눠. 누구를? x 빼기 1을. 그럼 분자 x 빼기 1 나누면 뭐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남겠죠? 아, 인수분해 약분 되잖아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씩. 그러면 리미트 x 1로 간대. 얘는 뭐가 돼? f 프라임 1.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3. f 프라임 1분의 3이요. 몇입니까? 1. 답입니다.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바로 안 나왔어? 너 함수값끼리 뺀 거 보이지? 바로 안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아까처럼 그려. x는 값, 1는 값, 둘이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거 식 써. 그 다음 문제서처럼 x1로 보내. 모름이 하는 건데. 근데 얘만 있어?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x 빼기 1 있어야 돼? 그럼 만들어. 나누면 되잖아, 똑같이. 됐어요? 뜻을 보시면서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줘? 구조에 맞게 계속 변형해 주시면 돼.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유제 1번에 2번이었죠. 52페이지. 유제 1번에 2번. 0에서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연속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3이 일체되면 연속이니까요. 그럼 0에서의 우극한 값 몇입니까? 1. 위에다 0 넣으면 되지. 0에서의 자극한 몇입니까? 1. 밑에다 0 넣으면 되지. 선생님, 극한값인데 왜 0을 넣어요? 어차피 2차, 1차니까 연속이잖아, 다항함수. 극한값 물어보나 함수값 물어보나 똑같이 대답할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바로바로 간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0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요. 위에다 0 넣은 값 말하면 되죠. 1. 연속입니다. 바로 확인. 됐음?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0에서의 미분계수 봐야 되겠죠. 그럼 천천히 쓴다. 다시 0이야.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네. 0에서의 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0분의 fx 마이너스 f0. 이거 관찰해야 되겠지? 0에서의 극한값 관찰해야 되겠지? 극한값이니까 당연히 뭔데?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봐야 되겠지? 맞아?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한다고. 0에서의 우미분계수, 0에서의 좌미분계수 이렇게 말해.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어.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말해왔어. 너 똑같이 말하면 돼. 미분계수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자극한을 0에서의 우미분계수, 0에서의 자미분계수 이렇게 말하시면 돼. 미분값이니까 미분계수 표현이니까. 그럼 봐봐.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x분의, 자 0보다 큰 식이니까 위에 거 쓰겠죠? 됐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0는 값 1을 빼면 얘만 남네.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x 묶으면 x 더하기 1. 약분 0에서 큰 값 누구야? 1. 두 번째 0의 왼쪽에서 온대 x분의 0보다 작으면 밑에 식 2x 플러스 1에서 1는 값 0는 값 1이네. 빼면 되겠죠? 인수분의 약분 몇이에요? 2. 그럼 뭐야?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다르네? 미분이 가능하지 않음. 그래서 결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미분 불가. 그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얘는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뾰족해 보일 거야. 아까처럼 부드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보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1이었는데 우미분계수는 2였네. 됐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너 미분 왜 배워?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배워. 미분할 줄 알면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거야? 맞아. 그릴 줄 알거든. 진짜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자, 요거 x가 a일 때, 요거는 x가 b일 때, 요거는 x가 c일 때, 여기 x가 d일 때라고 놓을게. 그럼 자, 이 그래프를 그렸어. 어떻게 하면 그립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간단해. 일단 x가 a보다 작을 때는 계속 증가해, 올라가. 그러다가 x가 a일 때 멈춰서 x가 b로 갈 때까지 내려가. 그러다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가. 다시 올라가. 우리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증가와 감소를 알고 있으면 돼. 내 몸무게의 변화가 궁금하다고? 우리는 살쪘을 때와 빠졌을 때가 언제인지 알면 돼. 처음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살이 쪘다가 5월달부터는 조금 힘들었는지 살이 좀 빠지더라. 그러다가 여름방학 되면서부터 7월부터 다시 살이 급격히 찌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계속 찌다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유지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몸무게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 맞아? 왜? 언제 올라갔고 언제 내려갔고 언제 유지되는지 아니까. 맞아? 그럼 그때 나오는 이런 함수 값들은요, 대입해서 나온 값들 계산하면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해? 증가 감소가 필요해. 그럼 도대체 이 함수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보세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봅시다. 기울기는 양수.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봅시다. 접하는 선. 기울기는 양수.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봅시다. 기울기는 양수. 그럼 x가 a보다 작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잖아. 이때 이 모든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뭔데? 양수였다고. 그러다가 x가 a가 되는 순간 멈췄지. 접선 그어봅시다. 기울기는 0.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는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이때 이 점에서 접선 그어봐. 이 점에서 접선 그어봐.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양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요 점에서 접선은 음수.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음수. 맞아? 그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들은 계속 증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계속 감소할 때. 그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그 구간에서 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합니까?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같은 표현이잖아. 맞아?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돼? 미분계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거고 미분계수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거야. 그럼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알면 우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가 있죠. 2차 함수 그래프. 위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 꼭지점의 x좌표가 예를 들어 a입니다. 그럼 얘는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해. 미분계수가 계속 양수였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두 번째는 얘가 되고 세 번째는 얘가 되고 네 번째는 얘가 되네.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뭐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누굴 향해?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을 향해 오고 있네. 어머, 0이 됐네. 그리고 나서 접선은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었지. 맞아? 이참수도 마찬가지. x값 각 구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증가했다 감소했습니다. 인 거니까. 됐음?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 뭐 때문에?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배웁니다. 됐어요? 근데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계산하면 미쳤지. 점이 몇 개인데.
그래서 뭐해? 미분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거야. 됐음? 해서 첫 번째, 미분법. 미분을 빨리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린 빨리 해서 뭐 할 거냐면 도함수를 만들어낼 거야. 도함수. 이름이 도함수예요. 왜 이름이 도함수입니까? 이 함수를 갖고 원래 함수를 유도한다는 생각인 거야. 원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올라갔다 내려갔어. 뭘 보고? 도함수를 보고. 그럼 도대체 도함수는 뭔데? x와 미분계수의 관계식. x가 1일 때 미분계수 몇, 2일 때는 미분계수 몇, 3일 때는 몇, 4일 때는 몇 이었다가 5일 때 미분계수 0 되고 6부터는 음수가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아는 거잖아. x가 5일 때까지는 증가했다가 5 이후부터는 감소하는구나. 맞아? 미분을 빨리 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만들 거야. 이 도함수를 갖고 원함수, 원래 있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도해낼 거야. 그래서 유도하는 함수라서 도함수라고 불러요. 주짓수 유도 이거 말고요. 됐음? 그럼 도함수가 뭔데? x와 미분계수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함수. x와 미분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빨리빨리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f'x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함수가 바로 도함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에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3 넣으면 누구, 나오는 값들. x가 1일 때 미분계수, x가 2일 때 미분계수,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대응시켜 놓은 함수. 걔를 f'x, fx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y는 fx라는 원함수가 있음. 원래 함수를 우리가 원함수라고 불러. 원함수가 있어요. 이때 다음 함수의 도함수는요,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f'x. 그래서 x에 1 넣으면 f'1, 2 넣으면 f'2가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인 거야. 아니면 우리는 얘를 y'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y는 fx 했잖아. 프라임 교가 모름이에 미분했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 하나 더, 얘를 dy dx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y로 써져 있는 식을 x에 대한 문자로 미분했다 라는 표현이야. 아니면 얘를 dx f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fx로 써져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 태생이 조금 달라요. 수학사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수행평가를 준비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물리학 쪽 하는 아저씨들하고 수학을 하는 아저씨들, 이 두 분이 동시에 나왔어. 이거는 물리학에서 쓰이던 표현들이야. 물리학에서는 변수가 시간밖에 없거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했으니까. 그래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야 미분해? 시간을 무조건 미분한 거였어. 근데 얘는 수학에서 나온 표현이야. 수학에서는 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거든. 뭐 z가 있을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변수가 두세 개가 막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수학에서 쓰이던 표현.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모름이 한다.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참고로 얘는 dx분의 dy라고 읽지 않아요. dy, dx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기호예요. 기호의 표현입니다. 라고 공부했지만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하실 때는 야 분수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눠줘, 곱해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미분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림. 이게 도함수 표현이야. 다시 이게 도함수 표현이야. 도함수가 누군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돼. x와 미분계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함수가 도함수입니다. 됐죠? 다시
x와 미분계수의 관계를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미분법. 예를 들어 볼게. fx 함수식이 있어. 얘가 x제곱 더하기 x.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첫 번째. 야, x가 1일 때 미분계수 구해줘. 두 번째. x가 2일 때 미분계수 구해줘. 세 번째. x가 3일 때 미분계수 구해줘. x가 10일 때 미분계수 구해줘. 할 수 있겠지. 맞아? 왜? 우리는 여기 있는 미분계수의 값들을 보면서 언제 증가하지? 언제 감소하지? 그걸 갖고 내가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확인한 다음 그려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 맞아? 그럼 이때 모든 값들의 미분계수가 다 필요한 상황이네. 너한테 물어볼 겁니다. x가 1일 때 미분계수 구해줘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x제곱 플러스 x. 여기서 1 넣으면 나오는 값 2를 뺀 값. 이렇게 말하겠지. 맞아? 그럼 얘는 뭐예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그래서 인수분의 약분 해주시면 분자엔 누구 남아? x 플러스 2 남았겠죠?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인데? 3입니다. 끝. 2에서 미분계수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fx x제곱 더하기 x에서 2 넣으면 나오는 값 6을 뺀 값. 됐죠? 그럼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하면 분자에 누구 남아요? x 플러스 3 남겠죠? 거기 2 넣으면 몇인데? 5였네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할 거니? 아니.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x-a분의 쏘리 너무 진하게 썼네. 이렇게 써봐야지 이번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됐죠? 함수값끼리 뺀 거 있습니다. 대입한 값 서로 빼주면 h 맞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 f 프라임 x. 됐죠? x일 때 미분계수값. 받아들임? 그러면 씁니다. 대입하시면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 넣으면 x 더하기 h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h에서 빼겠죠. fx를요. x제곱 더하기 x를. 됐지? 그럼 정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제곱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고요. 2hx. 그 다음 h제곱. 그 다음 x. x 없어지네요. 됐죠? 그럼 뭐야? h만 남네. 플러스 h. 이렇게만 남겠지 뭐. 그럼 다시 h가 0으로 갈 때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해주면 h가 0으로 갈 때 2x 더하기 h 더하기 1만 남네요. 됐음? h 0으로 가자. 누구야? 2x 플러스 1. 얘가 누군데? f 프라임 x. 그럼 여기 x에다 1 넣으면 몇 나와? 3. 맞네요. 2 넣으면 몇 나와? 5. 맞네요. 그럼 3 넣으면 몇 나오겠니? 7 나왔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다음 fx라는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도함수는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1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 함수 나올 때마다 계속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미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들어보세요.
fx를 x의 n제곱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f'x가 궁금해요.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fx 요렇게. 그럼 fx씩 내가 아니까 대입해서 다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n제곱에서 x의 n제곱을 뺀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0분의 0꼴 확인됐죠? 맞아? h 0 보내면 x n제곱 빼기 x n제곱 0 맞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n제곱 빼기 n제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제곱 빼기 n제곱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또 하품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거 진짜 좀 너무했죠. 자, 보세요. x 더하기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입니다. 혹시 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거부터 갔어야 돼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인수분해 할 수 있음?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했죠?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했습니다. 그쵸? 다시 a 4제곱 빼기 b 4제곱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a 빼기 b에 a 세제곱 b 세제곱까지 쫑쫑쫑쫑쫑 기억나요? a 5제곱 빼기 b 5제곱 a 빼기 b a 4제곱 b 4제곱까지 흡수공식 기억나세요? 만약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안 했을 거야. 수업 시간에. 왜 안 했냐면 이것까지 할 정도는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을 거야. 그럼 이것까지 안 했던 애들은 뭘 했냐면 이건 했을 거야. a 세제곱 빼기 1 인수분해 a 빼기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a 4제곱 빼기 1 인수분해 a 빼기 1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런 건 했을 거야. 솔직히 이건 했을 거다. 아무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얘를 뺀 값 h 남고요.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h의 n-1제곱부터 해서 쭉 씁니다. 마지막 x의 n-1제곱까지 여기까지 쭉 써지거든. 이게 누구? 분자에 온 거야. 그래서 뭐해?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때린다고. 됐죠? 그럼 뭐가 됐든 h가 0으로 가면 여기 누구 남아? x의 n-1제곱. 뒤에도 x의 n-1제곱. 여기도 x의 n-1제곱. 됐음? 그럼 x의 n-1제곱이 몇 개 있어? n개 있겠네. 됐음? 세제곱 세제곱이었으면 여기 3개 들어와. 4제곱이었으면 이거 세제곱부터 a 3차부터 b 3차까지 한 몇 개? 4개 옵니다. 우리가 이항정리 개념 알죠? a 3차, 2차, 1차 상수야. 마찬가지 여기도 a 4차, 3차, 2차, 1차 상수야. 그럼 결론은 x의 n-1제곱이 몇 개? n번 써서 더해줬음. 이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결론 fx가 x의 n제곱일 때 얘를 미분한 도함수 f'x는 n x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시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익힐 수 있게 패턴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x의 n제곱이잖아. 미분하면 얘가 앞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차수 하나 낮춥니다. 그게 미분한 결론이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2차식인데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얘가 앞으로 뿅 곱해지고 차수 하나 낮춥니다. 그럼 뭐가 돼? 2x. 됐죠? 그럼 여기 x의 1제곱 얘는요. 1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차수 낮추면 0제곱이죠? 그럼 몇인데? 1만 남네요. 뿅. 됐음?
그래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하나 더.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됐죠? 상수 미분하면 몇입니까? 0입니다. 됐어요? 왜? 상수는 x의 0제곱인 거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뿅 곱해지면 0이야. 끝. 됐죠?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3페이지에 있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주어지면 얘를 미분한 도함수는 뭐가 된다? n x의 n-1제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괜찮을까요?